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힘들다기보다 사람 때문에 지친다고 느껴지실 때가 많죠. 누구는 일이 고돼서 힘들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은 괜찮은데 사람이 힘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들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들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보고 그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권력의 비대칭, 즉 평가권을 가진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 사이에 구조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지시한 내용을 오후에 완전히 바꿔놓는 상사, 회의 시간엔 아무 말이 없더니 뒤에서 지적만 하는 상사, 본인의 말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넘기는 상사까지. 이럴 땐 상사가 나를 이해해 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상사의 언어와 관심사, 일의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호한 지시를 받았을 때도 정확한 산출물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차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메시지로 정중하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요점을 정리해서 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하는 방식도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동료와의 줄다리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책 한 권이 당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사고력, 기획력, 어휘력, 표현력 모두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근원은 읽고 쓰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리드&리드 필사클럽은 제가 10년간 기업에서 임직원 교육을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낸 독서 모임이에요. 한 달 내내 참여해도 단 5만 원입니다. 하루 1,600원이면 누구보다 진심인 자기 자신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록과 회고에 진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콘텐츠도 제가 지난 10년간 써온 독서 노트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모든 시간과 생각, 실패와 배움들이 이 콘텐츠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노트도 만들었어요. 700종이 넘는 종이를 테스트해서 글을 쓰는 손끝의 감정까지 담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종이를 찾아냈고, 이 지류로 만든 노트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리드앤리드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기록과 회고가 습관이 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도 지금 이 한 권의 노트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기록 노트가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와의 관계는 겉으론 협업이지만 속으론 늘 긴장감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팅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결과 보고서엔 슬쩍 본인 이름을 넣는 동료, 팀 전체 성과를 본인 SNS에다가 자기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올리는 동료, 일을 미루다가 마감 직전에 넘기고 책임은 팀에 떠넘기는 동료도 있죠. 이런 경우엔 감정보다도 역할 중심 사고로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기준을 먼저 세워야 감정 소모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업무 배분 시에는 이번 일은 제가 기획을, A님은 실행 파트를 맡는 것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역할을 선명하게 문서로 공유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증거를 남길 수도 있고요. 또 뒷말이 부담스러울 때는 그 이야기는 저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정확해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감정 배제된 대응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후배, 팀원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후배나 팀원과의 소통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일의 우선순위를 매번 설명해줘야 되는 경우, 요즘 바빠서 못했어요 라는 말로 책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복되는 실수를 지적하면 저는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는 반응이 돌아올 때도 있어요. 이런 갈등은 단순히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일에 대한 기본 전제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 지시보다는 이 업무는 이런 목표 때문에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의 맥락과 기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복 실수에 대해서도 이전에 A님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그때도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번에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게요. 이렇게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전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반복되는 실수를 없앨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 소모 문제입니다. 감정적으로 피곤해지는 순간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와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동료 때문에 찾아올 때도 있고요.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하지만 일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사적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동료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럴 땐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 중 감정이 올라올 때에도 이건 정리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대응하시는 연습을 좀
좀 해보셔야 돼요. 특히 푸념이 너무 많은 사람과의 대화에서 지금 마감이 있어서 이 얘기는 나중에 들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부드럽지만 분명한 거절 표현을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푸념을 듣다 보면 자기 자신의 업무 시간도 엄청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야근을 도맡게 되거나 팀원들의 부담까지 책임지다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거나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나 이건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일은 지금 일정과 병행하기 어려워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 어조가 중요해요. 또 무리하게 다 맞춰주려는 자기 자신을 느낄 때는 이건 제 기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 입장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내 목소리를 천천히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직장 내 인간관계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반응 방식, 나의 기준, 나의 해석은 내가 연습으로 바꿀 수가 있죠. 감정을 쓸 대상과는 선을 긋고 정보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익히셔도 인간관계는 더 이상 내가 희생해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훈련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직장 안에서 사람 때문에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공감되는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